자, 앞에서 우리가 지형 측량에 대해서 다루면서 지형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종래 측량의 목적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네, 지도 제작이었어요. 물론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지도 제작 외에 지형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는 일을 더 주안점으로 두고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지만 종래 측량에서는 지도를 제작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지도는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각종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것은 그 나라 기술력의 척도가 되기도 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들을 빼내는데 그 중에는 길이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고 높이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다각형을 그렸을 때 거기에 대한 면적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지도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면적뿐만 아니라 그 면적의 어떤 표고까지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토목 공사를 하게 되면 흙을 가져다가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를 통해서 그 흙 채움을 하는 부피, 즉 최적을 구할 수가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협곡에 댐 공사를 할 때 이 댐의 찰, 물의 용량을 계산하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은 현대에서는 전부 다 3차원 지형 모델링, 즉 DEM을 통해서 컴퓨터로 정확하고 빠르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기본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로부터 얻어내는 방법도 필요하죠. 자, 이제 이 면적과 최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도에서 어떤 도형을 빼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도형상의 면적과 최적을 구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자, 면최적의 결정. 자, 면적과 최적은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건설공사의 계획, 시공을 할 때 적정 계획면의 설정, 그다음에 토공량의 산정, 또 수문량 조사를 위한 유역 면적의 결정, 또 저수지의 담수량 산정 같은데 굉장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과 최적을 정확히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종래는 지형도상에서 면적을 대부분 결정했지만 현대에는 수치 표고 모형, 즉 DEM에 의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간편하고 정확하게 면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적과 최적을 결정할 때 측량에서 활용하는 분야와 그 투영 기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다뤄보죠. 자, 면적과 이 최적의 측량은 가옥, 임야 면적 이런 것 같이 재산권이 개입된 실생활 문제와도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야는 지적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토지의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투영했을 때 수평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우리 저 앞에서 각과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도에 표현하기까지의 거리의 환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두 지점의 거리를 재면 대부분 수평거리가 아니라 경사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두 점의 표고가 같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얻어온 경사거리를 먼저 수평거리로 환산을 해줘야죠. 경사보정을 통해서 수평거리로 환산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면으로 모두 다 맞춰줘야 돼요. 높은 지역이면 낮춰주고 또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면 올려주고 해서 일정한 기준면까지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기준면으로 투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지도에 표현할 때는 축척을 고려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면적의 결정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기준면에 투영했을 때 수평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경사 면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지도상의 면적보다는 조금씩 크게 나타납니다. 자, 측량 구역이 아주 큰 지역에서 어디다 투영해요? 이때는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 투영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높이의 기준인 점, 인천 앞바다의 평균의 수면. 그리고 측량 구역이 작을 때에는 이미 수평면상에
편리하게 그냥 엄격하지 않게 투영해서 사용을 하죠. 자,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관측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계산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관측 방법에 따른 분류부터 언급을 해보죠. 자, 먼저 직접법. 직접 잰다는 얘기겠죠? 네. 현장에서 각종 측량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거리를 관측해가지고 이 관측값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직접법입니다. 직접법. 그럼 간접법은 뭐예요? 직접 재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어디서 얻어내서 만든다는 얘기죠. 볼까요? 간접법. 지도상에서 구적기나 여러 도해적인 방법이 뭐죠? 그림을 그려서 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도해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면적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지도상의 오차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구적기로 잰다면 구적기의 기계 오차, 또 구적기를 만질 때 개인 오차가 포함될 수 있고, 또 도해적인 방법을 관측할 때는 관측 오차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법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방법에 따라서는요, 수치 계산법이 있고 도해법이 있는데, 수치 계산법, 이건 우리가 공식을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쵸? 그 다음에 다각형법, 역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일 때는 공식에 넣으면 되고, 안 될 때는 삼각형 두 개를 쪼개서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어법, 직어를 내려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좌표법, 좌표를 통해서 이 좌표를 쭉 나열해서 곱하고 해가지고 대면적을 구한 다음에 다시 면적을 구하는 좌표법. 이런 방법에 의해서 면적을 결정하는 게 수치 계산법. 즉, 계산을 해서 하는 거고요. 도해법. 이거는 단순하게 삼각형, 사각형 이런 다각형이 아니면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면적을. 따라서 이럴 경우 도해법은 지형도나 도면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격자법 또는 격자방안법 또는 방안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구적기를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과학적 스캔에 의한 방법, 또 DM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각각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우리가 같이 설명해 나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수치 계산법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들어갈 겁니다. 수치 계산법에는 삼사법과 삼변법이 있어요. 자, 먼저 삼사법.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화를 낼 거예요. 예, 뭡니까? 이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 A라는 밑변 곱하기 높이 H 나누기 2.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또 가장 오래전에 배웠던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 2분의 1 A, B, 사인, 감마. 자, 여기 A, 여기 B,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각, 감마. 요거는 또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에 B, C, 요변, 그리고 사이에 낀 각, 알파. 요렇게 해서 구하고요. 또 다른 말로 C, A. 요거죠? 예, 요거. C와 A. 그리고 사인, 베타. 이런 식에 의해서 삼각형의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변법. 자, 우리가 앞에서 해론의 공식이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루트 씌워서 S의 곱하기를 S 빼기 A, 요거를 곱하고요. S 빼기 B, 요것도 곱하고 S 빼기 C. 여기 각각 A, B, C는 변의 길이고요. S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2분의 1에 A, B, C 세 변을 모두 더한 값. 이렇게 써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다리꼴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건 우리가 대형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이유가 면적을 몇 개의 등간격의 대형으로 나눠서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대형법. 자, 밑에 요 사다리꼴이 있을 때 우리가 Y0와 Y1, Y2, Y3에서 쭉 YN까지 평행하게 쪼갠 거예요. 그러면 요 사각형은 사다리꼴, 요 사각형도 사다리꼴. 그렇죠? 자, 여기서 요 첫 번째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하죠?
요 밑변 y1 더하기 윗변 요거 y0 저 곱하기 요거 두 개를 더해서 곱하기를 요 높이 d1 저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역시 두 번째 면적 마찬가지예요. y2 더하기 y1 요거를 더해서 가로해가지고 곱하기 요거 d2 나누기 2 하면 구할 수가 있죠. 자, 경계선의 굴절이 너무 심한 경우 경계선을 직선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 부분들을 직선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산할 면적을 몇 개의 등간격, 같은 간격의 대형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각각의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을 하면 이를 쭉 더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면적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물론 이때 그 간격을 굉장히 촘촘하게 할수록 간격이 굉장히 줄어들수록 즉 D1, D2, D3 값이 무지하게 작을수록 물론 계산은 많아져요. 사다리꼴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계산은 더 정확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써요? 자, 요거는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요거 y0 더하기 y1 즉 이변 더하기 이변 그쵸? 곱하기 높이 요거 그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요 첫 번째 요게 포함된 게 첫 번째 사다리꼴. 또 2분의 1에다가 요거는 두 번째 사다리꼴. 그래서 쭉 2분의 1에다가 요거는 n번째 사다리꼴. 그쵸? 이때 직어 D가 등간격으로 쪼갰다. 그렇다면 D1과 D2는 다 같을 거고 DN까지요. 그럴 때 요 공식을 D가 다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D가 앞으로 튀어나가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쓰면 자, 두 개씩 만나는 것들이 쭉 따라와요. 그러면 y1 두 개, y2 두 개, 그래서 yn-1 두 개가 되고 하나씩 있는 놈은 요것뿐이 없죠. y0, yn. 그래서 2분의 1 요거를 고려하면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분의 y0 더하기 yn. 그 뒤에 거는 모두 두 개씩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앞에 2분의 1이 여기에 고려되면 하나씩 나오는 거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해서 쭉 어디까지? yn-1까지. 예,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D에 요거 그대로 쓴 거 2분의 y0 더하기 yn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1부터 n-1까지 yi 즉 y1, y2, y3 해서 yn-1까지 더한 거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수치계산법 중에 직업법 중에서도 심슨의 제1법칙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여러분 벌써 눈치챘죠? 심슨의 제1법칙이 있어? 그러면 또 법칙이 또 있겠구나. 예, 맞아요. 심슨의 제2법칙이 있어요. 자, 이 심슨의 제1법칙은 뭐냐? 사다리꼴과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건데 보다 정확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경계선이 곡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 직어를 등간격으로 하고 이 경계선을 아까는 직선으로 봤죠.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포물선으로 보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계산할 때 직어는 홀수계의 단면에 대해서 짝수계로 분할을 합니다. 단면이 홀수계면 당연히 직어는 그거보다 하나가 더 늘겠죠. 왜? 첫 번째 거가 첫 번째 단면에 포함되면 맨 마지막 거는 단면이 하나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어는 하나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심슨의 제1법칙에 의하면 면적 구하는 거. 자, 여기 왼쪽 그림에서 먼저 볼까요? 사다리꼴 A, B, D, E 요거에다가 포물선 B, C, D 요 두 개의 면적을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나온 공식이 3분의 D의 첫 번째 값 더하기 마지막 값 그 다음에 곱하기 4배 1, 3, 5, 7, 9 홀수죠. 그래서 어디까지? n-1까지 더하기 2배 짝수네요. 2, 4, 6, 8 근데 y에 n-2까지만 가죠. 왜?yn은 앞에서 여기 사용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는 3분의 d에 y0 첫 번째 값, 첫 번째 직어 그 다음에 더하기 yn 마지막 직어 또는 마지막 높이 여기 더하기 4배 홀수들을 쫙 더한 거 더하기 2배
짝수들을 쫙 더한 거. 물론 짝수들 다 더한 거 중에는 y0하고 yn-2는 빠지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는 y0로 주었죠.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치사하게 이걸 y1으로 줍니다. 그때는 공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돼? 3분의 d에 y1 더하기 yn, 그쵸? 더하기 4배 y의 짝수가 되죠. 그 다음에 2배 y의 홀수가 됩니다. 이거 헷갈리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꼭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가끔 기사시험에 이렇게 못되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이게 지금 생긴 거를 보면 A는 3분의 D 해서 쭉 나갔죠. 그래서 이걸 일명 우리가 3분의 1 공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런 것도 참고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심슨의 제2법칙입니다. 심슨의 제2법칙. 직업법 중에서 심슨의 제2법칙. 자, 심슨 제1법칙에서 약간 변형된 공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값을 유도할 수 있다. 앞에서 그런 얘기했죠. 우스갯소리로 측량은 장비가 비쌀수록 정확하다. 그렇죠? 또 측량은 종래 측량에서 현대 측량 쪽으로 넘어올수록 정확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또 측량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산이 복잡하고 짜증나고 인내심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될수록 정확도가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좋은 정확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내심을 갖고 여러 가지 고통을 참고 나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고통을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심슨 제2법칙의 특징은 사다리꼴 3개를 한 조로 해서 3차 포물선을 생각해요. 그래서 면적을 결정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항상 이 직어를 자르는 것, 즉 높이를 자르는 거는 3의 배수가 되도록 분할을 해야 돼요. 예, 그것도 특이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좀 다르게 우리가 3개를 하나로 묶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 3개의 사다리꼴, 그 다음에 노란 3개의 사다리꼴, 그 다음에 요 빨간 거 이렇게 해서 3분할을 해가지고 나가죠. 자, 이 공식은 8분의 3 곱하기 d에 제일 첫 번째 값 y0, 제일 마지막 값 yn, 그 다음에 2배. 자, 여러분 가끔 게임할 때 무슨 게임이에요? 369 하죠? 예, 369 요거로 나갑니다. 369에서 어디까지? n-3까지. 그 다음에 3배 해주기를 나머지. 자, 369 빠졌으니까 1, 2, 그 다음에 3 빠지고 4, 5, 6 빠지고 7, 8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y의 n-2와 y의 n-1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식으로 들어가요. 앞에 심슨 제1법칙보다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었으면 8분의 3 곱하기 d에 첫 번째 값 더하기 마지막 값 더하기 2배 y의 3의 배수들 여기다 또 3배 y의 나머지 수 더한 거 요걸 해가지고 요걸 모두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심슨의 제1법칙보다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딱 째려보면 뭐가 보여요? 8분의 3이 보이죠? 그래서 일명 8분의 3 공식이라고도 합니다. 앞에 우리가 심슨 제1법칙을 3분의 1 공식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자, 이번에는 도해법에 의한 면적 결정 부분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도해법에 의한 면적 결정. 도해법에 의한 면적 결정은 크게 우리가 방안법, 그리고 구적기를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DEM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좌표법에 의한 면적 결정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즉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구해낸다는 얘기죠. 자, 그중에 첫 번째 방안법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죠. 방안법. 방안법은 또는 다른 말로 격자 방안법이라고도 한다 그랬고요. 자, 이 투명한 종이, 투사지, 다른 말로 이제 트레이싱 페이퍼예요. 여기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격자를 쭉 그려 놓습니다. 격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렸다면 한 방향의 길이 간격이, 즉 길이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격자가 그려진 트레이싱 페이퍼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면적이 포함된 지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상 지역, 요 빨간 부분이 포함하는 격자가, 즉 정사각형이 모두 몇 개인가를 씁니다. 전부 다 수를 헤아리죠. 그 다음에 이 트레이싱 페이퍼에 표현된 이 밑면과 이 높이, 요거를 우리가 지도를 이용하면 지도상의 축척으로 실제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의 정사각형 요 면적이 지표면에 얼만큼의 면적에 해당되는지 지도의 축척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요 하나의 기본 단위 면적이 얼마니까 면적이 요 방안법에서 표현된 요 사각형의 개수를 전부 씌워서 단위 면적의 개수를 곱해줘서 전체 포함된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구적기에 의한 방법은 구적기, 이렇게 생긴 기계가 구적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출력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치들도 입력할 수 있어서 계산 기능도 같이 들어있고요. 이 부분에 돋보기가 있고요. 돋보기 안에 보면 빨간색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또 이 구적기는 여기 바퀴가 2개 달려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른쪽에 요거를 뽑아서 쭉 끌면 바퀴가 있기 때문에 딸려오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 빨간 점을 이용해서 이 빨간 점을 지도의 경계점에다 대고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띡 누르면 이제 이 데이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그럴 때 요 돋보기의 빨간 점을 쭉 경계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자동으로 면적을 계산해 주는 기계가 구적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왜? 수전증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 써요. 예. 직선을 가도 어떻게 돼요? 막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그런 이상한 선을 그려버리기 때문에 개인차에 따라서 오차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다지 많이 활용하지 않는데 현장에서 급할 때 간략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DEM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DEM을 가지고 면적을 결정하는 방법. 이 DEM은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됐지만 뒤에 GIS로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DEM과 DSM도 다르고 이 DEM을 구성하는 그리드와 틴도 다르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자세히 설명을 못하니까 DEM이 있다라고 중요하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두고 나중에 그쪽 글을 참고하셔서 채워 넣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의해서 DEM을 구성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컴퓨터에서 면적을 결정해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을 딱 선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폐곡선, 즉 폴리곤을 형성하면 CAD상에서 바로 그 폴리곤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상에서 구하는 작업은 정확해요. 그리고 신속합니다. 그래서 최적이나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고선까지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M을 통하면 면적은 물론이고 최적이라든지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고선까지도 바로 계산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좌표법에 의한 면적 결정은 좌표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트래버스 측량에서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방법은 틀리죠. 여기 7개 점 P1, P2, P3, P4, P5, P6 그리고 P7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P1 이렇게 7개의 점으로 구성된 단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럴 때 여기에 대한 각각의 좌표를 씁니다. 첫 번째 좌표가 얼마예요? X1, Y1 이렇게 분자 형태로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를 씁니다. X2, Y2 또 세 번째 좌표를 쓰죠. X3, Y3 네 번째, 다섯에서 해서 7개까지 쓰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다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지 폐합이 되죠. 맨 마지막에 처음 걸 다시 한번 써줘요. 그래서 위에 거와 아래 거를 곱합니다. 즉 Y2와 X1을 또 Y3와 X2를 Y4와 X3를 해서 쭉 어디까지 Y1과 X7을 곱해가지고 더해요. 그 다음에 빼주기를 뭘 또 빼줘요. 이제 이거 곱한 거를 더한 걸 빼줄 거예요. 뭘 곱해줘? Y1과 X2 반대 방향의 사선이죠. Y2와 X3를 곱하고 Y3와 X4를 곱하고 쭉 해서 Y7과 X1까지 곱한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더한 거를 모두 더한 값에서 이렇게 더한 거를 모두 더한 값을 빼주고 나서 반을 나눠주면 면적이 구해집니다.
요걸 단순히 빼주기만 하면 배면적이 나오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게 면적이기 때문에 요걸 2로 나눠줘서 계산하면 면적을 구해요. 이럴 때 분자와 분모는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일률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지금 x1이 분모로 왔지만 y1이 분모로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는 y2가 분모로 와야 되고 여기도 y3가 분모로 와야 되고 요 순서상만 지켜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한 거를 다 더한 거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한 거를 다 더한 거를 차를 구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면적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뺀 값에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눠주면 면적이 결정이 되죠. 자, 이번에는 횡단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예요. 횡단 면적. 그래서 도로가 쭉 지나갈 때 그걸 횡단, 그 도로의 종선 방향, 즉 도로를 따라가는 방향이 90도 방향으로 끊었을 때 그 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평단면은 어때요? 이건 사다리꼴 공식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D1하고 D2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 D1과 D2가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D1이나 D2는 어떻게 구한다? 자, 요 길이 W의 반이죠. W의 반에다가 요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게 경사가 1대 S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야? 이 H, 요 부분이 1일 때 요 길이, 밑변이 S가 된다는 얘기죠. S. 그러니까 1대 S니까 이게 H면 여기는 HS. 그렇게 되겠죠. 요런 사항을 종합해서 면적을 구하면은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에 면적은 사다리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즉, 이면 더하기 이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니까 이면은 뭐예요? D1이 이만큼, D2가 이만큼이니까 요면은 D1 더하기 D2일 거고 요거. 그 다음에 이 윗면은 뭐예요? W. 그 다음에 높이가 H 요거죠. 거기에 나누기 2 해주면 요식 곱하기 2분의 1 요식이네요. 그래서 2분의 1에 요 D1하고 D2는 같다 그랬고 요걸 요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건 결국은 요거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요거 2분의 W가 두 개니까 그냥 W가 됐는데 밖에 W 또 하나 있으니까 2W 요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SH가 모두 두 개니까 여기 이렇게 된 거고 곱하기 H 요거가 요거고 나누기 2 하는 게 2분의 1 곱한 거니까 요런 식으로 이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등경사 면적은 일정한 경사를 가지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일 때는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 식은 내가 여러분한테 위의 것처럼 유도하지는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기사시험에서 요 정도까지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해 두세요. 이런 공식이 여기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머리에 외지 말고 우리 중요한 거는 머리를 자꾸 메모리를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게 자꾸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은 메모리 보존의 법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메모리가 들어가려면 과거에 있는 메모리가 빠져야 되죠. 근데 그 빠지는데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생일 같은 걸 빼버려봐. 사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지 말고 참고를 하고 원리만 기억해 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실무에서는 교과서를 뒤져서 적용을 시키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훨씬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S분의 D1 곱하기 D2에다가 더하기를 4S의 W의 제곱 요거 해준 게 이제 D1, D2를 위에서 구했으니까 SH1 곱하기 H2 더하기 2분의 W의 H1 더하기 H2 한 거를 곱해줘서 그래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